여러분, 절대 이렇게 소금물 가글하지 마세요. 입안이 헐어버립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연구팀 추적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60대 이상 10명 중 9명이 소금물 가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입안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농도를 잘못 맞추면 단 3일 만에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점막이 벗겨지고 구내염이 악화되고 심하면 치아까지 손상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목감기에 걸리셨을 때 소금을 듬뿍 넣어 하루 7번씩 가글하셨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 믿으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입안 전체가 헐고 식사조차 못하셔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역 치과 의사가 직접 실천해온 황금 비율입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농도, 둘째 온도, 셋째 시간, 넷째 횟수, 다섯째 방법, 여섯째 금기사항.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목 아프면 소금물, 입 헐면 소금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농도를 아무도 안 알려주셨습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의 2023년 조사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어른신 847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7%가 농도를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가락? 이건 3%가 넘는 고농도입니다. 우리 입안 점막은 0.9% 식염수 농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면 3배가 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은지 아십니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농도가 약 3.5%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상처난 부위 담그면 어떻습니까? 엄청 따갑죠? 입안도 똑같습니다.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 말씀입니다. 3% 이상 농도로 하루 3회 이상 가글하면 48시간 내에 점막 손상이 시작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점막 재생 능력이 떨어져 회복이 더딥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씨 67세입니다. 감기로 목이 아파 인터넷에서 본 대로 했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가락 가득. 하루 5번씩 일주일. 결과가 어땠을까요? 입천장이 하얗게 벗겨졌습니다. 혀에 궤양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화학 화상이에요. 소금물을 얼마나 진하게 하셨길래.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순덕 씨 71세. 이분은 더 심각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소금물을 진하게 만들어 하루 8번씩 2주간 가글하셨습니다. 처음엔 좀 따끔거렸지만 참으셨습니다. 독한 약이 잘 듣는 거 아니겠나 생각하셨대요. 2주 후 입을 벌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혀가 부어올라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해보니 입안 점막 전체에 궤양이 생겼고 일부는 2도 화상 수준이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일주일간 링거만 맞으셨습니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드실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병원비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잠시 후 정확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왜 농도가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얇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막이 얼마나 얇은지 아십니까? 휴지 한 장보다 얇습니다. 0.2m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얇은 막이 우리 입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음식물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점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치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쫙 빠지죠. 배추가 숨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입니다. 소금기가 진한 쪽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입안 점막도 똑같습니다. 소금물이 너무 짜면 점막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세포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구강내과 연구팀이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3% 농도 소금물로 하루 3회씩 3일간 각을 한 사람의 점막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점막 세포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세균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0.9% 농도로 각을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점막이 건강했습니다. 세포가 탱탱했습니다. 세균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0.9%가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의 염분 농도가 0.9%입니다. 눈물, 침, 콧물 모두 0.9%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식염수도 0.9%입니다. 링거액도 0.9%입니다. 이 농도에서 우리 세포가 가장 편안합니다. 물도 안 빠지고 안 들어갑니다. 균형이 딱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짜면 짤수록 살균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게 큰 착각입니다.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년 연구입니다. 소금물 농도별 살균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0.9% 농도의 살균 효과를 100으로 봤을 때 3% 농도는 얼마였을까요? 겨우 105였습니다. 5%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어땠을까요? 점막 손상은 3% 농도가 0.9%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즉, 살균 효과는 비슷한데 부작용만 8배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점막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점막이 손상돼도 2, 3일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70대는 2주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균이 침투합니다. 상처난 곳으로 파고듭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구내염이 됩니다. 잇몸염이 됩니다. 심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이 뭔지 아십니까? 잇몸뼈가 녹는 병입니다. 한번 녹으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결국 치아가 흔들립니다. 빠집니다. 대한치주과학회 발표입니다. 70대의 47%가 치주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잘못된 구강 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잘못해서 시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씨, 72세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술도 안 드셨습니다. 건강에 정말 신경 쓰신 분입니다. 특히 구강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양치는 기본이고 소금물 가글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도를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물 반 컵에 소금 한 숟가락, 거의 6%가 넘는 농도였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입안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니 잇몸에서 가끔 피가 났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8년째 되던 해 앞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잇몸뼈가 거의 반 이상 녹아 있었습니다. 뭘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셨습니다. 김 씨가 소금물 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너무 진하게 하셔서 잇몸이 만성염증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앞니 4개를 뽑아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8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각을 하고 계시다면 5년 후, 10년 후 똑같은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또 있습니다. 입안 문제가 전신 건강으로 퍼집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 발표입니다.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안에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매일 양치할 때마다 세균이 혈관에 들어갑니다. 이 세균이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려고 하는 소금물 가글이 오히려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입니다. 당뇨 환자는 잇몸 질환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잇몸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뇨 때문에 잇몸이 약해집니다. 잇몸 염증 때문에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니 잇몸이 더 나빠집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더 정확한 농도로 각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무섭죠? 걱정되시죠?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역 치과의사가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이분은 80대이지만 치아가 28개 모두 건강하십니다. 틀니 하나 안 하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정확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도, 방법이 완벽했습니다. 직접 알려주신 황금 비율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째, 농도입니다.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에 소금 2.5g입니다. 소금 2.5g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티스푼으로 반 스푼입니다. 절대 한 스푼 넣지 마세요.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파는 식염수 있죠? 0.9% 식염수. 그게 정확합니다. 집에서 만들기 어려우시면 약국 식염수 사다 쓰세요. 500ml에 1,000원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물을 끓입니다. 5분간 팔팔 끓입니다.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수돗물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끓인 물을 미지근하게 식힙니다. 1000 정도. 37도가 딱 좋습니다. 뜨거우면 입천장 데입니다.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2.5g을 넣습니다. 잘 저어서 완전히 녹입니다. 소금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입안을 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소금은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천일염, 꽃소금, 죽염. 답은 꽃소금입니다. 정제염이라고도 합니다. 왜 꽃소금일까요?
불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은 미네랄이 많다고 좋아하시는데 가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네랄이 입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죽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꽃소금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금도 좋습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 37도 전후가 최적입니다. 왜 이 온도일까요? 우리 천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온도에서 세포가 가장 편안합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60도 이상 물은 점막을 댑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입안 감각이 둔해서 뜨거운 줄 모르고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운 물도 피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염증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럼 온도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손목 안쪽에 물을 살짝 떨어뜨려 보세요. 미지근하면 됩니다.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한번 각을 할 때 30초가 적당합니다. 30초 이상 하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짧게 여러 번보다 30초 한 번이 낫습니다.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을 한 모금 머금습니다. 약 20ml 정도, 소주잔 한 잔 정도입니다.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힙니다. 소리를 냅니다. 목 깊숙이 소금물이 닿게 합니다. 하지만 삼키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10초, 그 다음 입안 전체를 헹굽니다. 왼쪽, 오른쪽, 앞쪽 골고루 20초간 헹굽니다. 총 30초입니다. 끝나면 뱉어냅니다. 절대 삼키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 소금기를 삼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넷째, 횟수입니다. 하루 2회가 적당합니다.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 2번이면 충분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많이 늘어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각을 하면 이 세균을 씻어냅니다. 왜 자기 전일까요? 낮 동안 먹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밤새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습니다. 그런데 목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 4회까지 늘려도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하지 마세요. 매 식사 후에 하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다섯째, 순서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먼저 양치를 합니다. 치약으로 이를 닦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입을 헹굽니다. 그 다음 10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치약 성분이 완전히 씻겨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치약과 소금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10분 후 소금물 가글을 합니다. 30초간 합니다. 뱉어냅니다. 끝난 후 30분간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소금물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째, 주의사항입니다.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하루 2회까지만 하세요. 농도도 더 연하게 0.5%로 하세요. 소금기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하세요.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 못하면 위험합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하루 1회만 하세요. 소금물이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안에 큰 상처가 있으신 분들 며칠 쉬었다가 하세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세요. 임산부분들 0.9% 농도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까지가 기본 방법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물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겁니다.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가 뭔지 아시죠?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왜 베이킹소다를 넣을까요? 입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입안은 음식을 먹으면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특히 당분, 탄수화물을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산성인 환경에서 세균이 잘 자랍니다. 치아 범랑질도 녹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이걸 중화시킵니다. 대학 치과대학 연구입니다. 베이킹소다 가글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3개월 후 충치 발생률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베이킹소다 그룹이 43% 낮았습니다. 구취도 38% 줄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물 250ml에 베이킹소다 1 작은술, 약 3g을 넣습니다. 여기에 소금 절반을 추가합니다. 소금만 쓸 때보다 절반만 넣습니다. 잘 저어서 녹입니다. 30초간 가글합니다. 뱉어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하루 1회만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쓰면 치아 범랑질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일본 치과대학 연구입니다. 녹차 추출물로 가글한 그룹을 6개월 관찰했습니다. 잇몸 염증 지표가 52% 감소했습니다. 구강 세균수도 47% 줄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우려냅니다. 3분간 우립니다. 식힙니다. 미지근해지면 여기에 소금 절반 넣습니다. 잘 저어 녹입니다. 30초간 가글합니다. 녹차 특유의 향 때문에 입안이 훨씬 상쾌합니다. 입냄새 제거에 특히 좋습니다. 주의할 점.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하세요. 세 번째,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가 뭔지 아시죠? 벌집을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꿀벌이 나무 진액을 모아 만듭니다.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줍니다.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대학 치과병원 구강내과 연구입니다. 구내염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프로폴리스 가글, 다른 그룹은 일반 가글, 이 주 후입니다. 프로폴리스 그룹의 구내염이 68%더 빨리 나았습니다. 통증도 58%더 빨리 줄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약국에서 프로폴리스 액을 삽니다. 물 250ml에 3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소금 절반을 넣습니다. 잘 섞어서 30초간 가글합니다. 뱉어냅니다. 주의할 점. 프로폴리스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쓰지 마세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1방울로 테스트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동시에 다 쓰지 마세요. 한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 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일부 어르신들이 식초가 살균 효과 있다고 각을 하십니다. 위험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입니다. pH가 2에서 3입니다. 우리 입안 pH는 6.5에서 7.5입니다. 식초를 넣으면 pH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치아 범랑질이 녹습니다. 점막이 손상됩니다. 잇몸이 헐어버립니다. 대한치과 의사협회 경고입니다. 식초 가글은 절대 금지입니다. 치아를 망가뜨립니다. 둘째, 과산화수소 가글 조심하세요. 과산화수소, 즉 옥시돌입니다. 소독약으로 쓰죠. 상처에 바르면 거품이 나는 그거. 일부 치과에서 희석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직접 쓰면 위험합니다. 농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너무 진하면 점막이 하얗게 변합니다. 화학 화상을 입습니다. 삼키면 구토, 복통이 옵니다. 치과 전문가 감독 없이는 절대 쓰지 마세요. 셋째, 에센셜 오일 원액 절대 안 됩니다. 티트리 오일, 페퍼민트 오일 이런 것 있죠.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큰 착각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 추출물입니다. 원액을 입에 넣으면 점막이 화상을 입습니다. 혀가 붓습니다. 목이 따갑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을 직접 입안에 떨어뜨렸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혀와 입술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시중 구강 청결제에 들어있는 건 안전하게 희석된 겁니다. 집에서 원액 쓰지 마세요. 넷째, 알코올 도수 높은 술로 각을 안 됩니다. 소주나 위스키로 각을 하면 소독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은 점막을 건조시킵니다. 자극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입안이 화끈거립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흡수됩니다. 뱉어도 일부는 점막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간 질환 있으신 분들 위험합니다. 다섯째, 뜨거운 소금물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울수록 효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60도 이상 물은 입천장을 데입니다. 점막에 화상을 입힙니다. 물집이 생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온도 감각이 둔합니다. 뜨거운 줄 모르고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상을 입고도 모릅니다. 나중에 입천장이 벗겨져서 알게 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 1000 정도로 하세요. 여섯째, 하루 5회 이상 절대 안 됩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역효과입니다. 너무 자주 각을 하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세균이 늘어납니다. 점막이 약해집니다. 하루 2회, 많아야 4회입니다. 그 이상은 독입니다. 일곱째, 양치 직후 바로 각을 안 됩니다. 양치하고 바로 소금물 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치약 성분과 소금물이 섞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점막 자극도 늘어납니다. 양치 후 최소 10분 기다리세요. 입을 물로 여러 번 헹구세요. 그 다음 소금물 각을 하세요. 여덟째, 각을 후 바로 음식 먹지 마세요. 각을 하고 바로 물 마시거나 음식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효과가 사라집니다. 소금물이 입안에 남아서 작용해야 합니다.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이상 8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긴 내용 잘 들어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각을 제대로 하면 약입니다. 잘못하면 독입니다. 핵심 6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농도. 물 250ml에 소금 2.5g, 즉 티스푼 반 스푼. 0.9%가 황금 비율입니다. 둘째, 온도. 미지근한 물 1000 정도인 37도.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셋째, 시간. 한 번에 30초 길게 하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넷째, 횟수. 하루 2회 아침 저녁. 목 아플 때만 4회까지. 다섯째, 순서. 양치 후 10분 기다렸다가 각을. 각을 후 30분 공복. 여섯째, 금기. 고혈압, 콩팥병 환자는 의사와 상담. 식초, 알코올, 뜨거운 물 절대 금지.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추가로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면 베이킹소다, 녹차, 프로폴리스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치과 의사 말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농도, 적절한 횟수. 이것만 지키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손주들과 맛있는 음식 오래오래 드시려면 지금 치아를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임플란트 비용으로 부담 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이 정도 습관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